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게 늘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이 우수경치 이 계절 무렵에 우리 조상 어른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야, 이거 나왔던 개구리 도로 다 얼어 죽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고. 꽃샘추위라는 것도 꼭 있죠. 우리 기후에. 참 이럴 때 날씨가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추위지요. 오미크론 아니더라도 이 감기 관리 특별히 신경 쓰셔서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오늘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이제 그야말로 선거가 막바지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 막바지 극성 또는 이 마타도 이런 속에서 우리 유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얘기를 좀 짚어야 하겠습니다. 선거가 막바지로 가면 항상 그렇죠. 그땐 그 이전에 그래도 정책 어쩌고 이런 얘기들 좀 하다가 막바지로 가면은 아주 감성을 자극하는 그리고 참 이것저것 따져볼 겨를 없이 누군가가 유혹을 받게 되는 이런 얘기들만이 막 터져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정책이나 국익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항상 쌍방이 서로 한 방, 딱 한 방이다. 이 한 방이 무엇이 돼야 할 거냐? 이거 찾기에 아주 혈안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추문이라도 만들어서 우선 뒤집어 씌우고 나중에 가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가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얼마간은 또 생기게 마련이니까. 그리고 나서는 나는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다 주겠다. 다 해줄게. 다 해줄게. 이런 이제 공허한 언어들만이 이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공중을 이리 뛰고 저리 날르고 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언어들 속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단 한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속에 어떤 마음가짐이 자리 잡고 있겠나요? 나는 당신을 속이고 싶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나한테 속아야 한다라는 그런 사기꾼의 심리가 극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우리 채널 24K에서는 진작에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사기꾼적인 이런 심리 이거를 한번 행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아주 위험한 시기에 아직까지도 후보를 골라낼 차별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 유권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덜 사기당하는 좀 덜한 사기꾼에게 당하는 이걸 판별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그 형법상의 42가지의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죄라는 거는 그 중에 39번째로 열거되어 있는 죄입니다. 형법 제39장에 보면 사기와 공갈의 죄라는 죄가 이제 열거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입니다. 사기.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남을 속여서 재물을 자기 것으로 취득한 자 이 얘기입니다. 쉽게. 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2항에 보면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재물을 안 갖더라도 남에게 그것을 갖게 하는 것 이것도 사기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가 가져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남이 갖게 그렇게 해도 그것도 사기다. 이런 얘기죠. 이 범죄는 그리고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종범도 처벌하죠. 말하자면 이제 곁에서 이 사기 사건을 도와서 그 사기가 이루어지게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도 다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형법이 정한 사기죄라는 거에 관한 얘기인데요. 결국 요점이 뭡니까? 사람 속여서 지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면 이게 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14명의 이제 14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권자들을 속여서 그로 인해서 자기가 권력을 갖고 권력을 가지면 재산적 이익도 따라오겠죠. 이것이 곧 형사상의 형법상의 그런 범죄를 구성하려면 이제 거기에 뭐 따져볼 것들이 한두 가지 형법 총칙을 또다시 공부해야 될 일이지만 일단 형식적으로는 그건 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법상에 꼭 사기가 아니라도 사기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고 우리 유권자들은 저놈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덜 사기꾼인지 더 사기꾼인지 이거를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나를 속이는 것이냐 아니냐를 알아볼 것이냐는 문제가 되는데요. 방법은 뭐 간단하죠. 누가 보더라도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분명한데 그걸 그냥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속이려고 하는 거, 나를 속이려고 얘기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얘기를 잘 들었는데 보니까 딴 데 가서는 또 뭐라고 그러느냐.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야, 그 녀석한테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더니 진짜 내가 그렇게 해주는 줄 알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건 분명히 나를 속이려고 했었던 행위라는 게 명백해지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쪽에서 한 얘기 저쪽에서 한 얘기를 여반장처럼 이렇게 뒤집는다면 그런 행위를 하는 자는 사기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도와서 그들이 국회의원이 됐던 뭐 당대표가 됐던 누가 됐던 이걸 다 같이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그냥 막 이거를 방조해서 나를 믿게 했다. 그래서 그러한 이득을 취했다. 그건 사기 행위죠. 이 선거라는 거는 그리고 형사범을 구성하느냐, 형법 총칙에서 열거한 범죄 성립의 조건을 다 갖추고 이래서 사실상의 형사범을 구성하느냐라는 문제보다도 인륜적인 사기범, 인간이 그렇게 하면 그건 사기치는 행위다라고 하는 인륜적 사기범을 구별해내야 되는 거. 이것이 투표에 있어서 유권자의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기꾼들에게 덜 속을 것인가? 요거를 좀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사기를 덜 당하려면은 사기를 덜 당한다는 말 참 우습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분명히 몇 가지는 좀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겠다. 많은 걸 주겠다는 사람일수록 대개 사기성이 많은 건데요. 사기꾼 치고 당신에게 어떤 이익을 주겠다. 이거를 얘기하지 않는 사기꾼이 있겠나요? 그거 없다면 사기가 성립 안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주겠다는 사람일수록 이제 사기성이 농후해진다고 일단 봐야 되는데 그러한 주겠다는 행위를 실현할 방법이 실제로 있겠느냐? 이거 따져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의 지적인 능력이나 또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투표할 자격이 솔직히 의심된다고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지면 인간은 누구나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물론 형사범이람을 구성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가 나에게 하는 약속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이냐를 내 자신의 양심으로 검토해 봐서 정말로 그 사람의 그런 실현 가능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판단, 이걸 한번 해볼 것.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 인생을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겠죠. 그 인생이 대개 정치판에서만 그냥 일평생 만들어진 그런 인생의 과정이다. 그러면 그거는 대개가 믿을 만한 인생이라고 보기 어렵죠. 믿을 만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인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전업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지위가 그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다. 그렇게 재산을 그렇게 얻을 수 없고 그만한 지위에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의심이 된다면 그 사람의 언행은 함부로 신뢰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참 조심해서 따져봐야 할 게 그 사람이 하는 언행 속에 진짜로 그 사람이 나라 걱정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이익과 내 집단 패거리의 이익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걱정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지 이것만큼은 꼭 따져볼 줄 알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정도만 내 양심으로서 걸름망을 가지고 있고 방어막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기꾼들에게 그렇게 쉽게 농단당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를 이제 그 신뢰성을 구분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고려하셔야 할 게 있다면 자신이 한 말에 무언가 사리가 안 맞고 정통적인 지식에 걸맞지 아니한 것이 이제 들통이 났을 때 그런 허점이 노출됐을 때 일관성 없이 그냥 말이 되지 않는 얘기로 다 마구 둘러맞기를 한다거나 또는 우격다짐으로 그것도 몰라 막 이러고 주먹질하고 너는 멍청이야라고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더 이상 볼 것 없는 사기꾼의 행태라고 치부를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시라면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이제 덜 사기꾼에게 덜 속는 그러한 답을 고르는 데라도 진지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그런 노력조차 포기한다면 당연하게 가장 나쁜 사기꾼이 여러분이 포기한 이익을 당장 다 가져가려고 할 테니까 말이죠.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고민해야 될 그런 과제도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